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방까지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인방의 크기를, 그러면 인방의 크기를 여기에서 봤을 때 벽체 두께는 지금 보시면 190인데, 인방의 두께는 그러면 얼마로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190을 해도 되고 200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200을 한 이유가 여기 문틀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부에 보시면 문틀이 약간 밖으로 삐져나가 있죠. 그래서 문틀 때문에 인방을 200으로 했어요. 자, 이 인방 같은 경우에는 문을 위에서 내려오는 벽돌을 지탱하는 문을 지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인방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 지금 현재 도면 같이 기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상인방이 없이 벽돌이 내려온 상황이라면 감점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는 기초를 지난 시간에 안 그렸더니 여러분들께서 또 안 그리시길래 제가 그냥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다시 그려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준선을 지정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트림 같은 경우에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TR 엔터 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그 현재 설정에서 보시면 모서리에서 모두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정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거랑 버전이 좀 다르죠. 2022죠 지금. 네. TR 객체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선택 자체, 선택 툴 자체를 제가 그 설정을 그 투영 UCS로 하고 모서리는 없게 하고 절단 모서리를 선택하게끔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자동 선택이 돼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모서리 없음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요. 자, 엔터. 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정리하고요. 그다음에 해치 들어갔죠. 해치 역시 마찬가지로 해치 같은 경우에 HP DLG 모드로 0을 1로 바꿔서 해치를 이 팝업 창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HP DLG 모드를 건드리지 않고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객체 선택, 선택. 각각의 객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제가 해치 잠깐 지워볼게요. 해치를 이렇게 화면 전체를 가까이 해놓고 해치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류가 나오죠. 이게 이제 시험 때 갑자기 이런 오류들이 나오면 되게 많이 당황들을 하세요. 그런데 시험 때 오류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화면 전체를 넣고 이렇게 다 막혀진 공간인 걸 인식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해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해치 명령이 먹어요. 그래서 요거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해치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집어넣고 나서 다른 부분에서 같은 동일의 해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MA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바꾸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 이거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특성을 가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상부에서 선택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MA 한 명령 하나로 이 객체 특성 축척이 2배로 바뀌어져 있는 객체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치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절단선 표시를 이제 해볼 거예요. 절단선 표시를 왜 해야 되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꺼내놨는데요. 화면을 좀 지금 현재 우리가 문이 나온 상태에서 요만큼 더 화면이 나타나졌잖아요. 밖으로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더 빠져나와 있는 여기까지 도면을 그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확한 명칭으로는 A 부분 단면 상세도가 아니라 A 부분 단면 상세도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 부분 단면 상세도가 아니라 A 방향에 있는 부분적으로 잘라낸 단면 상세도다. 이게 원래 정확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부분 단면, 전체 단면이 아닌 부분 단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이 그려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서클 하셔서 서클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객체 스냅에서 근처점이 빠져 있죠. 근처점이 빠져 있으니까 이 가운데 줌을 안 잡고 있는데 근처점을 키면 되고요. 크기는 대략 180 정도면 되는데 굳이 180 외우지 마시고 이 정도 크기만 대략적으로 생각하시고 원 2개 하신 다음에 TR 엔터 하셔서 선택 툴 다 잡으시고 아래 위로 선택하시고 가운데 선 지우면 이렇게 절단 표시가 쉽게 나타나집니다. 역시 선은 MA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지워주시면 이렇게 선 자체가 바뀌어져서 나타나지고요. 자, 이렇게 절단선이 잘라졌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부분은 지우면 안 돼요. 현재 여기 있는 부분은 지우면 안 되고 왜 지우면 안 되냐면 여기서 지붕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을 다 완성을 먼저 해볼 건데요. 이번에 이제 그 방을 해볼 겁니다. 방.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방이 시작되는데 우리 방 온수 파이프로 설치가 되고 온수 파이프이기 때문에 온수 파이프 두께 즉 콩자갈층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100을 내려서 콩자갈층과 온수 파이프를 작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질석보온재 부분 50을 내리고요. 다시 철근 콘크리트 150을 내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처음에 시험 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 킬게요. 자, 시험 문제를 보시면 요 단열재 부분을 한번 보세요. 단열재 부분에 바닥에 80mm의 단열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판단하실 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질석보온재 부분을 80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철근 콘크리트 하부에서 단열재를 옵셋 80을 내려서 여기에 단열재를 하나 더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단열재를 여기서 이중으로 넣었다라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네, 자, 다시 옵셋하고 일단 밑창 콘크리트 부분 50, 그다음에 잡석 부분 200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0 부분은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는 콩자갈증, 50은 질석보온재 부분,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다시 단열재 부분 80을 내렸고요. 밑창 콘크리트 50, 잡석 200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게 이제 GL선이 연장돼서 오는 건데 GL선보다 잡석이 밑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현장에서는 바닥을 더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깐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잡석을 깔고 밑창 콘크리트를 기초로 다져서 높이 450을 맞추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여기 기둥 사이에 있는 내용은 트림으로 다 잘라야지 서로 각각의 다른 개념의 바닥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기초가 지하로 내려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보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가로지르는 이 선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는 기초가 없죠. 여기만 기초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멀리서 보이는 도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 바닥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전체를 드래그해서 트림을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 동일한 여기서부터 콩자갈층 밑에 질석보온재 밑에 여기 철근 콘크리트죠. 동일한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뚫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철근 콘크리트라는 걸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힘없이 뚫려져 있다. 이거를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감점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요소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밑에 아랫부분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정말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위에 콩자갈층 같은 경우에 질석보온재가 이렇게 살짝 말려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질소보온제라는 게 되게 얇은 스티로폼 같이 그 알루미늄 포일이 감겨져 있는 보온제거든요. 그래서 그 질소보온제가 이렇게 감겨져서 올라가지 않고 평평하게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찬 기운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기운이 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았다라는 표시, 이렇게 그 질소보온제를 이렇게 말아서 올렸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표현을 여기서부터 50 그리고 밑에서부터 50 해서 이렇게 니은자로 표시를 해요. 자, 명령어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죠. 필름 멀티 하셔가지고 F엔터, M엔터는 그냥 이제 순차적으로 막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꺾어주면 이렇게 니은자로 표현이 되고요.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굳이 다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고 MI, 미러라는 명령어입니다. MI 명령을 선택하셔서 자 지금 근처점 좀 지울게요. 근처점이 살아있으면 선을 중간점을 잡는 것보다 아무 선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하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중간점 잡아서 이렇게 미러를 시켰더니 이쪽 부분에 반대로 나타나지죠. 역시 이렇게 하셔가지고 트림으로 이 부분 잘라내면 질소보온제가 지금 들어가진 걸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온수파이프 부분인데요. 온수파이프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수파이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온수파이프 화면이에요. 바닥에 질소보온제가 깔려 있지는 않은데 온수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간격이 이 파이프 자체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잖아요. 물론 가운데 약간 구부러지긴 하지만 파이프의 특성상 구부러져서 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데 이 직선의 간격이 250 간격이어야지 풍자갈층에서 열 전도 효과가 가장 그나마 최적인 상태. 그 이상 벌어지면 방이 좀 춥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겨울인데 방이 좀 춥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250의 간격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벽 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온수파이프가 시작되는 부분까지는 250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리는 125가 되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났을 때 봤을 때 여기서 옵셋 125를 합니다. 자 125보다는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우리 100이었죠. 100이었으니까 옵셋 50 이렇게 올리면 온수파이프 두께 가운데 나오는 열십자가 형성이 되고요. 자, 서클 한번 하겠습니다. 서클에서 반지름 25짜리를 이렇게, 아이고, 12.5죠. 반지름 25, 지름 25니까. 자, 제가 지금 잘못했죠? 12.5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12.5를 한 상태에서 옵셋 해가지고 반지름 15로 서클을 해도 되고, 옵셋으로 3 정도 옵셋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여기를 3 말고 5 정도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5가 적당히 이쁘거든요. 항상 배율은 5 정도가 최적인 배율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R 엔터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요선들 있죠. 요선들을 이렇게 다 빼는데, 요선을 뺀 이유는 요 바깥쪽 원, 지금 옵셋 5에서 12.5에서 바깥쪽으로 옵셋 5 뺀 요선을 지워서 이렇게 가운데 온수파이프가 열십자 모양이 나타내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나타나면 이제 얼추 적당한 우리의 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온수 파이프가 표시가 됐는데요. 온수 파이프에 굳이 가운데 열십자를 하는 이유는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 기호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운데 표시를 해주는 것이 원래 정확한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수 파이프 기호를 하나 넣었는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제가 250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250을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클래식으로 작업을 해요. 자, 어레이 클래식으로 해서 행방향 한 줄, 그리고 옆으로 쭉 나가는 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30개 이상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25개 정도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열애수, 행애수를 보지 말고 열애수를 보면 됩니다. 열애수에서 250이죠. 아까 하나 떨어진 간격이 25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택, 자, 이렇게 해서 엔터, 그다음에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쭉 나가죠. 여기까지 얼추 비슷하게 나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건 벽을 뚫고 갔으니까 지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에서부터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면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을 본 상태에서 무브를 해요. 무브를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살짝 균형감 있게 조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요 객체 스냅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이 노드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노드가 켜져 있어야지만 여기서 이 윗선을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4분점도 켜져 있어야죠. 지금 원으로 그렸으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선, 이제 선의 두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은 잘라진 도면은 노란색으로 단면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맞고요. 아까 어레이 하기 전에 노란색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죠, 제가. 자, 요 상태의 선은 우리가 히든 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히든 선으로 바꿔주되 선 색깔은 파란색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잘려졌을 때 여기 히든선 보이시는 부분 이거 확대 좀 더 할게요. 자, 여기서 잘려지는 부분에 히든선이 보이는 게 이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부분, 여기는 이쪽 부분에 끝에 말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 걸러 하나씩 요 말리는 부분이 저쪽에 있다라는 걸 히든선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든선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히든선을 집어넣는 건데 이 히든선은 하나 걸러 하나씩이기 때문에 아까 어레이 클래식을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250을 갈 게 아니라 250의 2배의 범위 500을 가야 되겠죠. 이번에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는 25개를 보냈는데 지금은 25개 아니라 13개만 보내면 되겠죠. 절반. 이렇게 보내주면 쭉 나란히 가서 마지막 끝에 하나는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수 파이프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온수 파이프 표현을 했을 때 사실 이 위로 장판지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위로 또 장판지가 올라가면 여기 있는 문의 선들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옵셋 20을 밑으로 내려서 죄송합니다. 10이죠. 옵셋 10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장판지랑 미장 마감 등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위쪽을 그러면 파란색으로 해야 되느냐 아래쪽을 파란색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선이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란 선 두 개가 10mm 간격으로 가면 되게 굵은 선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랫선을 블루 가장 가는 선 0.09mm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선 두 줄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 부분에서 요 사이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는 않으니까 이 장판이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지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유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진행됐고요. 지금 온수 파이프 설치했고 이번에는 여기에는 질속보온제 표시를 할 건데 우리 첫 시간에 질속보온제 비호를 작성했을 때 보면 이렇게 격자무늬, 교살 모양의 그 체크무늬를 집어넣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해치를 하는데 미리 정의가 아니고 사용자 정의에서 자, 각도는 45도로 하고 간격은 2중 그리고
우리 모든 그 목재 치장목이나 이런 작은 기호들은 20으로 뒀죠. 자, 그리고 객체 선택을 여기 우리 질석보온제 부분을 선택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엔터 치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질석보온제 들어가고요. 자, 이 질석보온제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자, 제일 가는 선으로 해야지 여기서 굵은 선으로 해버리면 여기가 되게 까맣게 나와요. 출력을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두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나타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철근 콘크리트 기호 표시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서, 자,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를 놓고요. 자, 하나만 놓은 상태에서 미리 하나 완성된 걸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또 할 때마다 이거를 다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완성된 거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 만들어진 거에서 얘를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CO 엔터 해놓고 이렇게 자유선이 되면 안 되고요. F8번 눌러서 직선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쳐다보면서 가장 간격이 적당한 간격으로 들어가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사실 이것도 많은 거예요. 한 3개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해치를 하나 더 넣을 건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해치를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 확인하면 지금 해치가 왜 철근 콘크리트인데 왜 이렇게 교살 모양, 아까 보셨던 질석 본재를 넣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MA 이용하셔가지고요.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굳이 해치를 그때그때 들어가서 막 바꾸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온수파이프랑 철근 콘크리트, 온수파이프, 질석 보온제, 철근 콘크리트까지 내려서 작업을 해봤습니다.